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신화의 뒷부분을 보도록 하자. 먼저 많은 영웅들의 조상이 된 이오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오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신전을 지키던 사제였다. 어느 날 제우스가 지나가다 이오의 모습을 보고는 반해버렸다. 제우스는 먹구름이 되어 이오를 쫓았고 이오는 겁에 질려 도망가다 제우스에게 잡혀버렸다. 이오는 순결한 몸이었지만 제우스에게 정조를 빼앗기고 말았다. 헤라는 제우스가 자신의 신전을 지키던 여사제를 범하자 화가 났다. 맑은 대낮에 먹구름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먹구름을 흩어버렸다. 구름이 흩어지자 제우스가 나타났고 제우스 옆에는 아름다운 황소가 한 마리 서 있었다. 제우스가 헤라에게 들키지 않으려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킨 것이다. 헤라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는 제우스에게 암소를 선물로 달라고 조른다. 어쩔 수 없었던 제우스는 헤라에게 암소로 변한 이오를 주게 된다. 헤라는 암소를 데리고 눈이 100개 달린 괴물 아르고스에게 감시하라고 맡기게 된다. 아르고스는 눈이 100개라 잠을 잘 때에도 모든 눈을 감지 않았고 전후좌우를 모두 감시할 수 있었다. 제우스는 이오를 구하고 싶었지만 아르고스의 감시의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고민하던 제우스는 꾀가 많은 아들 헤르메스에게 도움을 청한다. 헤르메스는 목동으로 변장해 아르고스에게 접근한다. 그런 후 피리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아르고스의 환심을 산다. 아르고스 옆에 도착한 헤르메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혼자서 밤낮으로 이오를 지키던 아르고스는 긴장이 풀리며 이야기에 빠져 눈을 하나씩 감게 된다. 마지막 100번째 눈이 감기자 헤르메스는 칼을 꺼내 아르고스의 목을 자른다. 아르고스가 죽자 제우스가 이오를 구할 틈도 없이 헤라가 달려온다. 헤라는 자신의 명령에 충실했던 아르고스의 눈을 모아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새의 꼬리에 붙여준다. 이 새가 공작새이다. 공작의 꼬리에 붙은 눈 모양의 무늬가 아르고스의 눈인 것이다. 그런 후 또 다른 감시자인 쇠파리를 불러 이오를 감시하게 한다. 쇠파리는 암소의 꼬리와 엉덩이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었다. 이오는 쇠파리에게 피를 빨리는 고통 속에서 외롭게 온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그녀가 지나간 바다는 이오니아해로 불렸고 암소로 변한 이오가 건너간 길은 보스포루스 해협이라 불렀다. 이오는 고통 속에서 프로메테우스를 찾아간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녀에게 참고 기다리면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자손들 중에서 영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그녀를 달래준다. 제우스는 이오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헤라에게 가서 용서를 빌며 이오를 풀어주자고 했다. 제우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풀린 헤라는 이오를 용서해주게 되며 이오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오는 세상을 떠돌다 이집트로 갔고 그곳에서 텔레고노스와 결혼한다. 나중에 이집트 최고의 여신인 이시스가 되었고 하늘에 올라 별이 되었다 한다. 목성의 영어 이름은 주피터인데 제우스를 의미한다. 목성의 위성 중 제일 큰 위성의 이름은 이오이다. 오늘날까지 이오가 제우스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의미로 이름을 명명했다 전해진다. 또한 이오의 자손 중에는 영웅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페르세우스, 미노스 왕, 헤라클레스 등이 있다. 이오의 후손 중 시리아 지역에 에우로페가 살았다. 어느 날 에우로페가 시리아 해변에서 꽃을 꺾으며 놀고 있는데 제우스가 그녀를 보고 반하게 된다. 제우스는 에우로페에게 접근하기 위해 아름답고 건강한 황소로 변했다. 멋진 황소가 다가오자 에우로페는 황소를 만져보려 다가온다. 황소가 등에 타라는 듯 몸을 낮추자 에우로페는 등을 쓰다듬다 황소의 등에 올라타고 만다. 그러자 황소는 벌떡 일어서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에우로페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딸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왕은 새 아들을 불러 누이를 찾지 못하면 집으로 오지 말라며 누이를 찾아오라고 보낸다. 그들은 누이를 찾지 못하자 집으로 가지 않고 각지로 흩어져 각자의 나라를 세운다. 한편 에우로페를 납치한 제우스는 바다를 가로질러 크레타 섬으로 갔다. 섬에 도착해 멋진 청년으로 변신한 제우스는 에우로페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에우로페와 사랑을 나눈다. 에우로페는 미노스를 비롯하여 3명의 아들을 낳는다. 제우스는 에우로페를 떠날 때 에우로페가 외로울 것을 염려해 크레타의 왕이었던 아스테리온과 결혼하게 한다. 에우로페의 아들 미노스는 미노아 문명을 꽃피우게 된다. 그리스 문명은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을 그 시작으로 본다. 직접적인 그리스 문명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리스는 미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정설로 여겨진다. 목성의 위성 중 유로파도 에우로페의 영어식 이름이다. 오늘날 우리가 유럽은 에우로페를 영어식으로 읽은 발음인 것이다. 시리아 출신의 에우로페가 어떻게 유럽이 되었을까? 에우로페의 조상 이오는 아르고스 출신, 즉 그리스 사람이다.
에우로페가 크레타로 온 것은 자신의 고향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에우로페는 원래 그리스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다 나중에 트라키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로마 제국이 둘로 갈라졌을 때는 서로마 제국을 에우로페라 불렀고 샤를마뉴 대제가 지배하던 제국을 에우로페라 불렀다. 그 후 이슬람 세력이 커졌을 때는 그들과 싸우던 서구의 기독교 세력을 에우로페라는 말로 불렀고 그 후 점차 지금의 유럽을 가리키는 말로 발전했다. 또한 유럽연합이 성립하면서 에우로페는 범유럽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아스테리온 왕이 죽자 삼형제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셋은 백성들에게 선택을 받기로 합의했다. 미노스는 왕이 되고 싶어 삼촌인 포세이돈을 찾아간다. 미노스는 자신이 크레타를 다스릴 수 있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다를 향해 황소를 보내달라고 외치면 백성들이 자신을 신의 가호를 받는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황소를 한 마리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자신이 왕이 되면 황소를 다시 바치고 크레타는 포세이돈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미노스가 백성들 앞에서 바다를 향해 황소를 보내달라 소리치자 포세이돈이 잘생긴 하얀 황소 한 마리를 보내준다. 바다에서 황소가 나오자 백성들은 미노스를 왕으로 선택했고 다른 형제들도 모두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왕이 된 미노스는 또 제우스를 찾아가 나라를 바로 세울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제우스는 미노스와 크레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법을 내려준다. 타고난 영리함과 수완 그리고 제우스의 가르침으로 미노스는 크레타를 강력한 해상 제국으로 발전시킨다. 하지만 포세이돈에게 황소를 보내야 할 시기가 다가오자 고민에 빠진다. 황소를 되돌려주기에는 너무 아까웠고 시간이 갈수록 황소에 대한 욕심이 커졌다. 결국 미노스는 하얀 황소를 빼돌리고는 다른 황소를 포세이돈에게 바친다. 포세이돈은 미노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화가 났다. 그래서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를 황소한테 반하게 만들었다. 파시파에는 재주가 뛰어난 다이달로스가 만들어준 가짜 황소 속에 들어가 황소와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는 얼굴은 황소이고 몸은 사람인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낳는다. 미노타우로스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괴물이었다. 근동 지역은 예전부터 농사를 주업으로 했는데 경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이고 그래서 이오를 비롯하여 에우로페, 미노스, 파시파의 이야기 모두에 황소가 등장하는 이유라 생각해 본다. 미노스는 포세이돈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또한 중요한 결정의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고통 속에 지내게 된 것이다. 약속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간이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과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약속의 가치를 강조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에는 아테네의 위대한 영웅 테세우스를 살펴보자. 테세우스의 아버지인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는 두 번이나 결혼을 하고도 아들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델피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서 신탁을 구했다. 신탁의 내용은 아테네로 돌아갈 때까지 포도주 가죽 부대의 끈을 풀지 말라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 뜻을 알 수 없어 트로이젠의 피테우스 왕을 찾아간다. 피테우스는 신탁의 뜻을 알고는 아이게우스에게 술상을 차려 대접한다. 아이게우스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딸 아이트라를 들여보냈다. 자신의 딸이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손자가 아테네의 왕이 되게 할 속셈이었다. 아이트라와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이게우스는 커다란 바위를 들어옮긴 후 그곳에 자신의 칼과 신발을 넣고 다시 바위를 덮었다. 그리고는 아이트라에게 만약 아들을 낳거든 그 아이가 이 돌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때 이것들을 가지고 아테네로 나를 찾아오게 하라는 말을 남긴 채 떠난다. 그날 밤 아이트라에게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 일어나서 스파이리아 섬으로 가라고 지시한다. 아이트라는 아테네 여신의 말을 듣고 섬으로 갔고 그곳에 포세이돈이 나타났다. 포세이돈은 그녀와 동침했고 그녀는 아들 테세우스를 낳는다. 테세우스가 어른으로 자라나자 아이트라는 바위를 들어보라고 시킨다. 테세우스가 바위를 들어올리자 아이트라는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다. 테세우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자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며 칼과 신발을 가지고 아테네로 보낸다. 트로이젠에서 아테네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은 빠르고 안전한 길이었다. 하지만 육지로 가는 길은 코린토스를 통과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길은 많은 괴물들과 악당들이 있는 위험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험한 길을 가면서 6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처음 만난 괴물은 거대한 곤봉으로 사람들을 마구 때려 죽였던 페리페테스였다. 테세우스는 그의 곤봉을 빼앗아 그의 방식으로 처치한다. 그 다음에는 소나무에 사람들을 매달아 죽인 시니스와 괴물 암테지파이아,
벼랑길에 사람들을 속여 밀어버리던 스키론, 씨름 대결로 상대를 죽이던 케르키온까지 모두 해치워 버린다. 여섯 번째 괴물은 프로크루스테스였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침대 크기에 맞춰 사람들을 늘리거나 잘라서 죽여왔던 괴물이다. 테세우스가 길을 가다 여관에서 잠을 자며 잠결에 몸을 뒤척이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다. 괴물의 침대에 꽁꽁 묶이게 된 것이다. 괴물은 손에 커다란 망치를 들고 테세우스의 몸이 침대에 꼭 맞지 않는다며 테세우스의 몸에 망치를 내려쳤다. 그 순간 테세우스는 묶인 줄을 풀고 프로크루스테스와 싸움을 벌였다. 결국 그를 제압하고 침대에 묶은 다음 괴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치한다. 요즘에도 서양에서는 자신만이 옳다며 자신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거나 융통성 없이 고집을 피우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빗대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또는 프로크루스테스의 방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괴물을 물리치고 명성을 얻은 테세우스는 아테네에 도착한다. 테세우스가 가져온 증표를 알아본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를 후계자로 지명한다. 그 당시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은 안드로게우스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는 모든 운동을 잘했는데 교만했다.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가 성대한 운동 경기를 개최하자 안드로게우스가 참석하여 모든 종목에서 승리했다. 아이게우스는 질투심에 마라톤에 무시무시한 황소가 나타나는데 아무도 그 황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안드로게우스를 도발한다. 안드로게우스는 결국 마라톤으로 갔고 그 황소와 싸우다 죽고 만다. 이에 미노스 왕은 화가 나서 아테네를 공격한다. 아테네는 이 전쟁에서 항복하고 해마다 많은 곡물을 크레타로 보내게 되었다. 곡물에는 젊은 처녀와 총각이 각 7명씩 14명의 젊은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젊은이들은 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되었던 것이다. 해마다 젊은이들이 곡물로 보내지자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결국 테세우스는 그 곡물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한다. 아이게우스는 고민에 빠졌다. 아들을 곡물로 보내면 자신의 후계자가 없어지게 되고 보내지 않으면 백성의 불만이 커져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테세우스의 설득에 못 이겨 결국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를 크레타로 보내게 된다. 식인괴물 미노타우로스는 천재 건축가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궁에 갇혀 있었는데 한번 들어가면 아무도 나올 수 없었다 한다. 테세우스에게 반한 크레타 공주 아리아드네가 몰래 테세우스에게 실타래를 건네주었고 실타래를 풀어 미로로 들어간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와 싸워 승리를 거두었고 실을 잡고 미로를 탈출하게 된다. 테세우스는 동료들과 함께 아리아드네를 약속대로 데리고 떠나는데 낙소스 섬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아리아드네가 잠든 틈을 타 몰래 떠나버린다. 자신의 조국의 청년들을 뺏어간 적국인 크레타 왕의 딸을 사랑할 수 없었기에 임무를 완수하는 수단으로 아리아드네를 사랑한 척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에는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를 책임지려 했는데 꿈에 디오니소스 신이 나타나 아리아드네는 자신의 여자이니 조용히 떠나라고 했다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테세우스는 그녀를 버려두고 떠났다 전해지기도 한다. 혼자 남은 아리아드네는 억울하고 슬퍼서 울고 있었다. 그때 디오니소스 신이 나타나 그녀를 신부로 삼아 올림푸스로 데려간다. 그녀는 많은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전해진다. 괴물을 물리치고 테세우스는 아테네로 돌아오게 된다. 아테네를 떠날 때 아이게우스는 아들을 매일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검은 돛을 내리고 하얀 돛을 올리고 오면 살아 돌아온다는 뜻이고 검은 돛이 보이면 아들이 죽었기에 바다에 몸을 던져 아들과 같이 죽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테세우스는 아테네로 돌아오며 배의 돛 색깔을 바꾸지 않았다. 배에 검은 돛을 본 아이게우스는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다 한다. 그래서 바다의 이름을 아이게우스의 바다라는 뜻에서 에게해라 부르게 된다. 테세우스가 일부러 돛의 색깔을 바꾸지 않았는지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기쁨에 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게우스가 테세우스를 경계하고 제거하려 했기에 테세우스가 그를 제거했다고 하는 설도 있다. 아이게우스와 테세우스의 사이가 나빠진 이유는 아이게우스의 부인이 된 메데이아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게우스가 신탁을 받고 아테네로 가는 길에 코린토스에 들렀다. 메데이아는 코린토스에서 남편 이아손에게 버림받고 코린토스에서 쫓겨날 상황이었다. 그녀는 아이게우스에게 아들을 낳아줄 테니 남편 이아손을 뺏으려는 코린토스의 왕과 공주를 죽이고 아테네로 도망가면 자신을 받아달라 이야기한다. 아이게우스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자 메데이아는 폭수를 하고 아테네로 도망친다. 그렇게 하여 아이게우스와 부부가 되고 아들 메도스를 낳는다. 아이게우스는 메도스를 후계자로 삼았는데 테세우스가 나타나자 메데이아는 자신과 메도스가 쫓겨날까봐 아이게우스에게 계속해서 테세우스를 없애야 한다고 부추긴다. 테세우스는 괴물을 몰아내고 아테네로 오면서
명성을 얻었기에 아이게우스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속삭이면서 그래서 테세우스를 마라톤으로 보내 황소와 싸우게 한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황소를 물리쳤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환호를 받게 된다. 마침내 메데이아는 테세우스를 독살하려 했고 만찬에서 포도주 잔에 독을 넣었을 때 테세우스가 간직하고 있던 칼을 꺼냈고 아이게우스는 자신이 맡겨두었던 칼임을 알고는 잔을 깨뜨려 테세우스의 목숨을 구했다. 그 후 메데이아와 메도스를 쫓아내게 된다. 결국 테세우스와 아이게우스는 부자 사이이지만 서로에게 감정의 앙금이 남게 되었고 아이게우스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나중에 테세우스는 친구와 하데스로 모험을 떠났다 되돌아오게 되는데 왕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틈에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 테세우스는 스키로스 섬의 리코메데스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만 리코메데스는 테세우스가 자신의 권력을 빼앗을까봐 두려워 그를 절벽으로 유인하여 바다에 빠뜨려 죽이게 된다. 결국 테세우스도 에게에 빠져 죽게 된 것이다. 한편 미노스 왕은 미노타우로스가 테세우스에게 죽자 미궁을 드나드는 방법을 가르쳐준 다이달로스를 잡아들인다. 다이달로스와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카로스를 미궁에 넣고 가두어버린다. 다이달로스는 미궁에서 탈출할 방법을 고민했고 미궁 속에 떨어져 있던 새의 깃털을 모아 실과 밀랍을 이용해서 커다란 날개를 만든다. 아들과 같이 날개를 어깨에 붙이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미궁을 탈출한다. 미궁을 탈출할 때 아들에게 너무 높게 날면 태양의 열기에 밀랍이 녹고 너무 낮게 날면 날개가 바닷물의 습기를 먹어 무거워지니 아빠를 따라서 중간을 유지하며 날아야 된다고 당부한다. 두 사람은 크레타 섬을 빠져나와 소아시아 쪽으로 날아갔다. 이카로스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뒤를 조심해서 잘 따라왔지만 차츰 익숙해지자 날아다니는 것을 즐기며 신이 났다. 이카로스는 좀 더 빨리 좀 더 높게 날고 싶어졌다. 다이달로스가 아들이 잘 따라오나 궁금해 뒤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라 높이 날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카로스는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아빠의 소심함을 비웃으며 더 높이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태양에 가까워지자 밀랍이 녹기 시작했고 밀랍이 녹자 날개가 떨어져 나가 바다로 떨어져 버렸다. 다이달로스는 바다에 흩어진 깃털을 보고 아들의 시신을 찾아 사모스 섬의 남서쪽에 있는 섬에 묻어주었다. 이카로스가 묻힌 섬의 이름이 이카리아 섬이 된다. 에우로페를 찾으러 떠난 형제 중 한 명인 카드모스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여동생을 찾아 돌아다녀 결국 동생을 찾지 못하자 델피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는다. 여동생을 찾을 수 없으니 가다가 암소를 한 마리 만나게 되는데 그 암소를 따라가다 암소가 풀밭에 누워 쉬게 되면 그곳을 보리오티아라고 부르고 그곳에 도시를 세우라는 내용의 신탁을 받게 된다. 카드모스는 자신을 인도한 암소를 제우스 신에게 바쳐 제사를 지내기로 하고 성스러운 물을 구하려 부하들을 숲으로 보낸다. 동굴 속에 아레스의 샘이 있었는데 동굴 속에는 아레스의 큰 뱀이 있었다. 부하들이 동굴 속에서 뱀의 공격을 받고 죽게 되자 카드모스는 직접 동굴로 갔다. 그곳에서 뱀과 싸워 뱀을 나무에 박아놓게 된다. 그때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 뱀의 이빨을 뽑아 땅을 갈고 그곳에 뿌리라 가르쳐준다. 여신의 말대로 이빨을 땅에 뿌리자 땅에서 싹이 나고 완전 무장을 한 수많은 전사가 자라났다. 무서워진 카드모스는 전사들에게 무기를 겨누게 된다. 그러자 아테나 여신이 그들과 싸우지 말고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한다. 카드모스가 전사들에게 돌을 던지자 한 전사가 맞았고 돌을 맞은 전사는 옆의 전사와 싸우게 된다. 싸움이 옆으로 번져 모든 전사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5명의 전사만 남게 된다. 그러자 카드모스는 전사들에게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제안하고 같이 힘을 합쳐 성벽을 쌓고 도시를 건설한다. 이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는 카드모스의 이름을 따서 카드메이아로 불렀지만 나중에 테베가 된다. 카드모스는 아레스의 뱀을 죽였기 때문에 아레스의 노여움을 샀고 8년 동안 아레스 신의 노예로 일하게 된다. 8년을 잘 참은 상으로 아레스는 자신의 딸인 하르모니아와 결혼시켜 카드모스를 사위로 삼는다. 하르모니아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여신으로 조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카드모스의 결혼식에 많은 신들이 와서 선물을 주게 되는데 헤파이스토스는 찬란한 황금 목걸이를 선물한다. 자신의 아내 아프로디테가 바람을 피워나온 딸의 결혼식에 선물한 이 황금 목걸이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다. 하르모니아는 결혼식에 목걸이를 걸고 나타났고 이 멋진 목걸이는 가부가 되어 대대로 며느리들에게 물려주게 된다. 카드모스는 폴리도로스를 낳았고 폴리도로스는 랍다코스를 낳고 랍다코스는 라이오스를 낳았다. 라이오스는 이오카스테와 결혼했고 이오카스테가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주는 하르모니아의 목걸이를 목에 걸자 끔찍한 신탁이 내려진다. 신탁의 내용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내용이었다. 부부는 아이를 없애려 했지만 아이는 죽지 않았고 결국 그 아이는 자라나 아버지를 죽이고 테베의 왕이 되어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가진 이오카스테와 결혼하게 되는 오이디푸스이다. 오이디푸스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눈을 찔러 맹인이 되어 자신의 딸 안티고네와 함께 테베에서 추방된다. 그리고 사실을 알게 된 이오카스테는 자살하게 된다.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은 서로 싸워 죽게 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빠의 시신을 거둔 안티고네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카드모스는 자신의 자손에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자신이 아레스의 뱀을 죽였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뱀이 되기를 기원했다. 그러자 뱀으로 변했고 하르모니아도 남편을 따라 뱀이 되어 영생의 장소인 엘리시온이라는 낙원으로 갔다 전해진다. 이아손은 이올코스의 왕자로 태어났다. 아버지인 아이손과 펠리아스는 포세이돈의 아들이었지만 펠리아스는 권력욕이 강해 다른 형제들을 모두 쫓아내고 아이손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왕이 된다. 아이손은 이아손이 삼촌에게 죽을까봐 두려워 켄타우로스족의 현자 케이론에게 보낸다. 이아손은 빨리 성인이 되어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구하고 빼앗긴 왕권을 되찾으려 하였다. 펠리아스가 포세이돈을 위한 성대한 축제를 열자 이아손은 이올코스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올코스로 가는 길에 강을 건너야 했다. 강가에서 한 노파가 나타나 자신을 업고 강을 건너달라 했지. 그러자 이아손은 귀찮아하지 않고 노파를 업고 강을 지났다. 그 와중에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다. 그 노파는 헤라 여신이었고 헤라는 그 후 이아손을 돕는다. 펠리아스는 신발 한 짝만 신고 오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신탁을 들었기에 이아손을 보자 두려워한다. 이아손은 자신의 삼촌에게 아버지를 풀어줄 것과 왕위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한다. 펠리아스는 왕위를 내놓기 싫어서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고 요구한다. 황금 양털은 흑해동 쪽 콜키스를 지키는 신비한 힘을 가진 수호 성물이었다. 이에 이아손은 콜키스로 가기로 하고 모험단을 모집한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그 유명한 아르고 원정대이다. 그 중에 헤라클레스도 있었지만 헤라클레스가 이아손을 대장으로 삼았기에 모험단의 대장이 된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과업을 수행해야 했기에 중도에서 떠나고 남은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원정을 떠나게 된다. 콜키스에 도착한 이아손이 아이에테스 왕에게 황금 양털을 달라고 하자 왕은 두 마리의 황소의 멍에를 씌우고 파틀 가라용의 이빨을 뿌려 땅에서 자라나는 전사들을 제압한다면 황금 양털을 주겠다고 했다. 그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황소는 엄청나게 큰 덩치에 거칠고 사나웠으며 발굽은 청동이었고 입에서는 불을 뿜어내는 괴물이었다. 아이에테스 왕의 딸 메데이아 공주가 이아손에게 반해 그를 도와주려 했다. 메데이아는 마법 같은 약을 잘 다루는 재주가 있었다. 자신이 주는 약을 온몸에 바르면 황소의 불길을 견딜 수 있고 소에게 멍에를 지울 수 있다고 하며 대신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올코스로 데려가 달라고 말한다. 이아손은 메데이아와의 애정이 없었기에 고민하다 아버지를 구하고 왕이 되기 위해 메데이아의 제안을 수락하고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결국 황금 양털을 차지하게 된다.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데리고 아르고에 올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에테스 왕은 군사를 이끌고 이아손을 추격한다. 이아손은 겁에 질렸지만 메데이아는 이럴 때를 대비해 데려온 남동생 압시르토스를 죽여 토막을 낸 후 내던져 아버지의 추격을 따돌린다.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악녀였고 이아손은 권력을 되찾기 위해 그런 메데이아를 보면서도 메데이아와 함께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이올코스에서 도착한 이아손은 펠리아스 왕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펠리아스는 왕위를 넘겨주지 않았고 이아손을 없애려 한다. 이아손은 낙심했지만 메데이아가 펠리아스의 딸들을 불렀다. 그런 후 숯에 물을 펄펄 끓이고 늙고 병든 양을 토막내서 넣었다. 그리고 마법의 약을 붓자 솥 안에서 젊고 튼튼한 양이 나왔다. 그러며 펠리우스 왕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딸들을 꼬드기자 딸들은 아버지를 토막내서 가져온다. 메데이아는 솥에다 마법약을 넣지 않았고 펠리아스는 살아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올코스 시민들은 펠리아스를 끔찍하게 죽인 두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 도시에서 내쫓아버린다. 추방당한 두 사람은 두 아들을 데리고 방황하다 코린토스로 간다. 코린토스의 왕 크레오는 메데이아를 내쫓고 이아손을 사위로 삼으려 한다. 권력을 갖고 싶었던 이아손은 공주와 결혼하고 메데이아를 설득한다. 하지만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얻기 위해 형제를 죽이기까지 했으므로 설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메데이아는 배신감에 계략을 꾸며 이아손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자신이 이 나라를 떠날 테니 아이들을 공주와 함께 잘 길러달라 말하며 공주에게 선물을 보낸다. 공주는 선물을 받자 기뻐하며 화려한 머리띠를 머리에 두르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마법의 약이 발라져 있었고 머리에 불이 붙었고 옷은 조여들어 살을 파고들었다. 왕이 공주를 구하려 왔지만 둘 다 불에 타 죽고 말았다. 그런 후 메데이아는 이아손에게 복수하기 위해 두 아이를 죽이고 할아버지인 태양의 신이 보내준 마차를 타고 두 아들의 시신을 안은 채 하늘로 올라가 사라진다. 이아손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메데이아의 끔찍한 보복에 충격을 받고 광인이 되어 그리스 각지를 떠돌다 어느 해안가에서 예전에 원정대가 타던 아르고의 잔해를 발견하고 추억에 잠겨 그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때 성스러운 떡갈나무로 만들어져 예언 능력이 있던 말하는 뱃머리가 머리 위로 떨어져 이아손은 죽고 말았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아테네에 영웅 테세우스가 있다면 스파르타에는 영웅 헤라클레스가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났다. 알크메네는 알카이오스의 아들 암피트리온의 아내였고 이미 뱃속에 그의 아이를 갖고 있었다. 암피트리온이 원정을 나가자 제우스는 그의 모습으로 변신해 알크메네와 동침하였고 그녀는 암피트리온의 아들과 제우스의 아들을 쌍둥이 형제로 갖게 되었다. 태어난 두 아이는 완전히 달랐다. 어릴 때 헤라클레스는 알케이데스라 불렸는데 이는 알카이오스의 손자라는 뜻이라 한다. 헤라는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제우스에게 화가 났고 알크메네를 질투했으며 헤라클레스도 미워했다. 헤라는 알케이데스를 죽이고 싶어 두 아이의 요람에 맹독을 지닌 톡사를 보낸다. 이피클레스는 큰 소리로 울었지만 알케이데스는 작은 손으로 톡사의 목을 쥐더니 목을 조여 죽여버린다. 알케이데스는 성인이 되어 테베의 왕 크레온의 사위가 되었다. 크레온은 오이디푸스의 외삼촌이자 처남이다. 오이디푸스의 아들들이 왕이 다툼을 하다 서로 죽고 나서 테베의 왕이 된다. 알케이데스는 메가라 공주와 결혼해서 여러 명의 자식을 낳는다. 헤라는 그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 알케이데스를 미치게 만들었고 판단력을 잃은 그는 자식들이 자신을 해치려 하는 적이라 생각해 화를 쏴 죽이고 만다. 그 후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는 가족을 죽인 죄책감에 그리고 분별력을 잃고 망나니처럼 행동했다는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자살하려 할 때 테세우스가 나타나 자살은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짓이라며 자살을 만류한다. 또한 신탁에 따라 튀린스의 왕 에우리스테우스를 찾아가 그의 명령에 따른 과업을 수행하면 잘못이 정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고민을 하던 알케이데스는 테세우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나는 주어진 삶을 참고 견딜 것이다 라고 결단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그는 스스로에게 추방령을 내리고 델포이의 신전에서 신탁을 받게 되는데 신탁의 내용이 에우리스테우스의 명령을 듣고 12가지 과업을 수행하면 죄가 씻어질 것이라 하였다 한다. 결국 알케이데스는 에우리스테우스 아래로 들어가 온갖 굴욕과 위험을 견뎌내게 된다. 12가지 과업을 모두 완수하고 죄를 용서받는다. 12가지 과업은 위대한 업적으로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고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이다. 헤라로 인해 시련을 받게 되었지만 시련을 이겨내고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을 잠시 살펴보자면 제일 처음은 네메이아의 식인 사자를 처치하는 것이었다. 이 사자의 금빛 가죽은 인간의 무기로는 뚫을 수가 없었고 발톱은 어떤 것이든 찢고 자를 수 있었다. 헤라클레스가 활을 쏘았지만 가죽을 뚫지 못했고 그러자 곤봉을 들고 쫓아가서 동굴로 도망간 사자와 몸싸움을 벌인다. 결국 사자의 목을 조여 죽이게 되는데 사자의 가죽을 벗길 방법이 없었다. 고민하다 사자의 발톱으로 가죽을 벗길 수 있었고 사자의 가죽을 갑옷처럼 입고 다녔고 사자의 머리를 투구처럼 쓰고 다녔다. 제우스는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죽은 사자를 하늘의 별자리에 심어놓았다. 그 별자리가 황도 12궁에 있는 사자 자리이다. 사자 자리 동쪽에 곤봉을 든 헤라클레스 자리가 있다. 두 번째는 아르고스 지방에 있는 네르나 늪에 사는 괴물 히드라를 처치하는 것이었다. 히드라는 집채만 하고 머리가 9개이며 목이 잘려도 다시 살아나는 괴물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헤라클레스가 칼로 목을 잘라도 그 자리에서 새로운 머리가 생겨나 처치하기가 어려웠다. 헤라클레스는 조카에게 숲에 불을 지르게 하고 목을 벤 후 그 자리에 불이 붙은 나무를 가져다 지진다. 그러자 머리가 다시 자라나지 못했고 결국 히드라는 죽게 되었다. 그때 헤라는 헤라클레스가 힘을 못쓰게 하려고 개를 한 마리 보내서 발 뒤꿈치를 물게 한다. 화가 난 헤라클레스가 발로 발작에는 죽어버렸다. 헤라는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다 죽은 개를 불쌍히 여겨 별자리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개자리가 된다. 세 번째는 케리네이아에 사는 아르테미스의 황금 뿔이 달린 암사슴을 잡아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에리만토스산에 사는 멧돼지 괴물을 생포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스팀팔로스 호수에 사는 괴물 세 떼를 처치하는 것이고, 그 후에도 크레타 섬에서 날뛰는 황소를 포획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4마리의 식인말 가져오기, 새 몸이 하나로 묶인 게리온의 소떼를 몰고 오는 일을 수행하였다. 이 9개의 과업은 괴물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연재해나 야생동물의 피해를 많이 받았기에 괴물을 처치하는 영웅의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진 것 같다. 또 다른 3개의 과업은 괴물을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다. 하나는 9개의 아스왕의 가축들의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었는데, 외양간에서 나오는 오물 때문에 주변의 토양이 황폐해졌다. 이 일을 하루 만에 끝내면 왕국의 10분의 1을 받기로 약속했고, 헤라클레스는 주변에 흐르는 강의 물길을 바꿔 하루 만에 청소를 끝내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아마조네스 왕국의 여왕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헤라클레스와 아마조네스의 여왕은 서로 싸우고 싶지 않아 허리띠를 쉽게 구하게 된다. 하지만 헤라는 둘이 싸우길 원했기에 아마조네스 중 하나로 변신해 헤라클레스 일행을 공격한다. 오해로 인해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헤라클레스는 히폴리테를 죽이게 된다. 돌아오는 길에 트로이아를 들리게 되는데, 그 무렵 올림푸스 신들의 반란 사건이 있었다. 제우스는 분노의 아폴론과 포세이돈에게 트로이아의 라오메돈을 위해 종살이를 시키게 된다. 두 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트로이아로 갔다. 아폴로는 라오메덴의 소떼를 돌보았고, 포세이돈은 트로이아의 성벽을 쌓았다. 두 신이 종처럼 맡겨진 일을 잘 끝내자 라오메돈은 그들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트로이아에서 내쫓고 만다. 두 신은 화가 났다. 형벌이 끝나자마자 아폴로는 트로이아에 역병을 보냈고, 포세이돈은 바다 괴물을 보내어 트로이아 사람들을 해치게 된다. 라오메돈 왕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딸 헤시오네를 바쳐야 했다. 트로이아에 도착한 헤라클레스는 바다 괴물에 잡혀있는 헤시오네를 보게 된다. 라오메돈은 헤라클레스에게 바다 괴물에게 잡혀있는 헤시오네를 구해주면 트로이아에 있던 신성한 말을 주겠다 약속한다. 헤라클레스가 헤시오네를 구해내자 라오메돈은 신들에게 했던 것처럼 헤라클레스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헤라클레스는 엄청나게 화가 났다.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화가 나서 화병으로 죽을 것 같고, 화를 풀기 위해 라오메돈과 싸우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해야만 하고, 그러면 정해진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응징을 미루고 자신의 죄를 정화하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길을 떠나게 된다. 다음 과업은 헤스페리데스의 황금 사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결국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완수하게 된다. 그 후에도 헤라클레스는 친구를 위해 죽은 친구의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의 신 타나토스와 싸워 이기고 친구의 부인을 저승 하데스에서 데려오기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헤라클레스는 죽기 전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 불을 붙이겠다. 인간의 몸을 벗어난 헤라클레스는 올림푸스 정상으로 올라가 제우스와 만나 신이 되었고, 헤라와도 화해하고 그녀의 딸이자 청춘의 여신 헤베와 결혼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 저승에 다녀온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무사 여신 중 가장 뛰어난 여신은 칼리오페인데, 칼리오페는 트라케의 오이아그로스 왕과 사랑하여 반신반인의 영웅 오르페우스를 낳는다. 그는 어머니 여신을 닮아 음악적 재능이 매우 뛰어났다. 그는 에오리디케와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식 날 에오리디케가 물의 님페들과 함께 풀밭을 거닐다 톡사에게 물려 죽고 만다. 오르페우스는 슬픔에 잠겨 애절하게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소리에 끌려 님페들과 신들이 몰려와 그를 위로하며 저승세계로 내려가 보라고 권하게 된다. 오르페우스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다 드디어 저승으로 가게 된다.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스틱스 강에 도착하여 자신의 슬픔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된다. 이에 감동한 죽음의 뱃사공 카론이 오르페우스를 저승의 문까지 데려다 준다. 저승의 문을 지키던 머리셋 달린 맹견 케르베로스도 오르페우스의 음악에 취해 온순해졌고, 드디어 저승의 신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를 만나게 된다. 하데스는 이미 페르세포네와 결혼해 있었다. 하데스를 만난 오르페우스는 죽은 아내를 돌려달라 애원하며 영혼을 다 바쳐 노래를 불렀단다. 그의 노래에 감동한 하데스는 아내의 혼백이 오르페우스를 따라갈 테니 저승의 문턱을 다 넘을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며 페르세포네를 돌려주기로 했다. 아내를 구해낸 오르페우스는 하데스에게 감사해야 하며 아내의 혼백을 이끌고 저승세계를 떠나온다. 혼백은 소리를 내지 않았기에 오르페우스는 정막 속에서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고 험한 길을 건너며 안개 속 어두운 동굴을 지나기도 했다. 하지만 정막이 계속되자 오르페우스의 마음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참고 길을 가다 저승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오르페우스는 아내가 따라오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하데스가 자신을 속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결국 뒤돌아보고 만다. 그의 뒤에서는 사랑하는 에오리디케가 있었지만 그의 행동 때문에 다시 저승으로 미끄러져 가버리고 말았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의심으로 아내를 구해내지 못하고 혼자 돌아오게 되었다. 태양의 마차에서 추락한 파에톤, 미켄의 문명을 세운 페르세우스,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프게 된 탄탈로스 이야기나 영원히 바위를 굴려야 하는 시시포스 이야기가 남아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자신의 부인에게 죽게 되는 아가멤논이나 미다스의 황금손 이야기, 자신이 만든 인형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피그말리온 등 여러 이야기들도 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자. 신들이 중심이던 이야기에서 영웅이 중심이 된 이야기로 바뀌며 우리는 여러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다. 이야기 속에는 신과의 약속이나 인간 사이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 운명 또는 신탁을 마주한 영웅들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로부터 아빠는 선택이라는 주제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신화 속 주인공들은 많은 선택의 상황을 맞게 된다. 아버지와 싸워야 하는 신들부터 아내를 구하기 위해 저승으로 가는 영웅들까지, 그들은 매 순간 선택을 해야만 했고 그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고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겨운 것은 선택의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삶에서 후회를 덜하려면 좀 더 신중한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신과의 약속이든 아니면 사람 사이의 약속이든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간다. 또한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항상 선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이 약속이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이거나 나의 잘못을 해결해야 하거나 등등 수많은 선택 앞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실수하면서 살아간다. 사실 아빠도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했던 성급한 선택이 나중에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나중에 와서 그때에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했다면 하는 후회를 하기도 했었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리스 신화 속 수많은 인물들의 선택을 되새겨보며 나의 선택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생각을 잠시 멈추고 타인의 지혜를 빌려 좀 더 신중하고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